안녕하십니까. 투영인입니다. 시장을 둘러싼 많은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비록 연방은행 부총재로 지명된 브레너드가 공격적인 금리 인상 정책을 시사하면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급등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에 일시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기 금리인 2년 금리도 2년물 금리도 오늘 상승을 하긴 했지만 10년물 상승률을 쫓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가파른 스티프닝, 소위 말하는 스티프닝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2년물과 10년물 수익률 간의 수익률 곡선의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서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보였지만 이러한 역전 현상으로 인해서 향후 주식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수익률 역전 현상이 발생한 이후에 주식시장이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이때 실제 경기 침체 국면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이어졌다면 이때 해당 구간에서 어떤 업종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에 따라서 현재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제시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얘기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2년물과 10년물 수익률 곡선 역전 현상은 2번을 제외하고 78년도 이후에는 총 6차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버트가 발생한 첫 번째 발생한 후에 경기 침체에 들어가기까지 전체적으로 총 17.7개월이 소요되었는데요.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은 1998년입니다. 이때는 아마 여러분들도 익히 기억하시겠지만 본격적인 닷컴 버블이 진행되었던 그런 시절이었고, 금융정책이 긴축과 완화를 오락가락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기 침체 국면이 가장 늦게 진행이 됐었고, 가장 짧은 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2009년, 19년 8월 26일 날 첫 번째 인버트가 발생했는데, 경기 침체는 2020년 2월 1일에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 전염병이 본격적으로 창궐하면서 전체적인 경제 활동이 위축된 데 따른 현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마 이때 당시에 전염병이 없었다면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까지 걸리는 기간은 아마 최소 10개월 정도는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78년도 이후에 첫 번째 인버트가 돼서 경기 침체에 들어가기까지는 아마 15개월 정도 이렇게 소요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첫 번째 인버트가 발생한 이후에 평균적으로 1년 한 반 정도 지나서는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 따라서 올해 4월 1일 날, 4월 4일 날, 4월 1일 날 처음으로 인버트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를 감안을 하면 기본적으로 2023년 말 정도에는 경기 침체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보다는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계산을 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주식시장이 인버트 구간에 진입을 했을 때 주식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78년도를 제외를 하면 전체적으로 나머지 5차례 보면, 물론 전체적인 구간에서 보면은 1개월, 3개월까지는 첫 번째 인버트 현상이 발생하고 3개월까지는 주식시장 상승 확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83%까지 올라갔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6개월째는 그동안 이전에 이제 상승률이 높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6개월 부분에서는 상승률이 주춤했다가 다시 1년 이내에는 83%까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경기 침체 말씀드렸는데 경기 침체 진입하기까지
전체적으로 모든 주식시장은 그 상승세를 100%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상승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그 내년 말까지 이 부분만 놓고 보면 내년 말까지 주식시장은 그 상승할 개연성이 있다. 4월 1일 대비입니다. 이렇게 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그 특징을 보면 국면별로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 사이클이 항상 그 겹쳐져 있었습니다. 금리 인상 사이클이 있었기 때문에 FFR이 올라갔고 그래서 2년물 수익률이 더 급하게 올라갔고 이에 따라서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10년물 수익률이 하락하거나 상승률이 2년물보다 둔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버트 현상이 그 발생을 한 겁니다. 이때 보면 매번 그 금리 인상폭은 상당히 그 국면마다 달랐지만 금리 인상이 이루어졌고 특히 78년도 초인플레이션 구간에서는 무려 6%나 올리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그 주식시장이 초기에는 상당히 그 약한 흐름을 그 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이후에 1월 달까지 1개월 동안은 1년 동안은 전체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였지만 상승률은 크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엄청난 그 초긴축 정책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만은 틀림없다. 이렇게 그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수익률 역전 형상과는 상관없이 주식시장이 그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근본 국면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과거 사례를 기준으로 하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이 과거 사례를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건 아닌데 과거 사례가 옳다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주가 흐름을 그 면면을 보면은 그렇게 그 상당히 그 낙관할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먼저 이 각각의 국면 78년 이 각각의 그 인버터가 발생했던 그 첫 번째 시점을 100으로 해서 그 평균 이제 경기 침체 아니 그 평균 그 인버터 기간이 그 아직 경기 침체까지 들어가는 기간이 그 17.7개월이지만 최장 기간 33개월인데 평균 잡아서 30개월 동안 주가 흐름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30개월은 그 한 달 일수가 25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750거래일을 잡고요. 그래서 제가 그 첫 번째 금리 인상 이후에 750일 거래일 동안의 그 주가 흐름을 그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초기 국면들은 다 틀린데 78년을 제외하고 아까 표에서 보셨겠지만 대체적으로 한 100일, 3개월 동안 4개월 정도까지는 대체적으로 그 상승세를 보이다가 이후에 이제 각각 그 조정 국면이 다르게 나타나고 다시 상승 국면이 나타나고 물론 뭐 당연한 얘기지만 조정 국면이 나타났다가 상승 국면이 나타나는 이런 그 모습들이 그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변동성이 그 컸다라는 얘기인데요. 물론 이제 그리고 나서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가서는 다소 이제 저조한 모습을 보인 것이 이 인버트 그 수익률 곡선이 인버트된 이후에 나타났던 그런 그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수익률 곡선이 그 역전된 이유 12개월 동안 그 업종별 상승률 다시 말씀드려서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그 해답을 얻기 위해서 저는 그 업종별 상승률을 그 수익률 곡선이 역전된 이후에 그 각각의 그 구간에서 업종별 상승률을 그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98년 이후부터 그 찾아본 이유는 제가 얻을 수 있는 데이터가 90년 이후 그 데이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3개년도만 그 살펴봤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이제 플러스가 된 수익률이 난 부분이고 이 파란색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표시했고요. 이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각각의 구간에서 평균 상승률을 그 초과했던 그런 업종들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98년도 사례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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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년도
전체적으로 초반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평균을 초과했던 수익률을 보인 그런 업종은 통신 서비스 업종이 유일했습니다. 금융업종하고 통신 서비스 업종이 유일했습니다. 물론 이제 IT 업종도 초기에는 약간 부진했다가 이후에 거의 시장 수익률을 훨씬 더 상회하는 폭등 현상을 보였는데, 아마 이 부분은 98년도 이때 당시가 기술주 닷컴 버블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고점으로 가는 그런 국면에서 나타났던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를 굳이 보면 통신업종, 금융업종, IT 업종이 전체적으로 평균을 상회했다. 물론 이제 헬스케어나 에너지, 소재도 오르긴 올랐는데 평균에 비해서는 낮았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98년도에는 대세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유틸리티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큰 폭의 강세를 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2005년 사례입니다. 2005년은 아시겠지만 2001년도, 2000년도 기술주닷컴 버블 이후에 조정 국면이 벌어졌고, 이후에 회복되는 그런 국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성장주에 대한 다소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IT 업종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도 초기부터 1년 동안 꾸준히 업종 평균을 상회한 그런 업종을 보면 소재와 통신이 유일했습니다. 물론 이제 인더스트리얼 업종도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지만 금융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업종도 계속 상승세를 보였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업종 상승률을 초과한 것은 통신업종이, 소재업종이 유일했다. 이렇게 특징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2019년인데요. 2019년은 워낙 가깝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IT 업종 당연히 높았고요. 금융, 그리고 소비내구재, 필수 소비재도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더스트리얼도 오르긴 했는데 막판에 부진했고, 이제 또 눈에 띄는 게 이제 통신업종입니다. 통신업종이 1년 내내 강세를 보였고, 금융업종도 1년 내내 강세를 보였고, IT 업종, 필수 소비재, 소비내구재, 이런 업종들이 강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 가지 사례에서 나타난 공통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유일한 업종은 통신 그리고 금융이 유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 이 업종들이 왜 상승했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제시한 근거는 단순히 가격 흐름만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곡선이 역전된 이후에 주식시장 흐름을 정리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그리고 업종별로는 통신 서비스 업종과 금융업종이 공통적으로 강세를 보였다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과거 데이터가 미래 시장의 하나의 근거, 가이드가 된다는 조건 하에 현 시점에서 예상해 볼 수 있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는 기본적으로 통신 서비스 업종과 금융업종이 될 수 있겠고, 종합지수과 지수가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서 SPY, SLC, SLF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가 현 시점에서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수익률 곡선이 인버트된 이후에 안정적인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ETF를 중심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한번 구성해 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물론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향후 1년간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또한 수익률이 상승한 이후에 변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흐름에 좌우되지 않고 긍정적인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SPY, XLC, XLF로 이런 것들이 유망하다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수익률 곡선의 그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현재 그동안 한 10년간 그 연준이 주식시장에, 아니, 그 금융시장에 대규모, 채권시장에 대규모 개입을 했기 때문에 30년 그 채권 수익, 국채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을 막아놨다. 그래서 그대로 놔두지 않았으면 계속 스티프닝 현상이 발생할 건데 그 연준 때문에 그랬다라는 그런 그 논리들이 좀 지배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수익률이라든가 아니면 금리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 환경을 현상을 그 반영을 한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자체로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수익률 곡선 그 자체, 인버트 됐다라는 그 자체를 인정을 하고 이것이 그 경기 침체에 가져가는 의미까지 연결시켜 본다면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그 전제하에서 주식시장의 흐름이라든가 업종별 흐름은 과거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스파이, XLC, XLF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근거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장시간 또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항상 그렇지만 저는 그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그 기원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